전 강의는 여기 있는 저랑 지금 같이 미팅에 들어있는 승표랑 해서 두 명이서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강의 세부 계획은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듣는 분도 가능하다면 카메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좋아요. 우선 저희가 이제 2026년 겨울방학에 데이터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잠시만요. 아, 네. 다시 이어서 가보면은 저희가 데이터 과학이라는 과목을 좀 강의하게 됐는데 일단 다들 데이터 과학이 뭔지에 대해 좀 아나요? 사실 벌써부터 알고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에는 데이터 과학이 어떤 과목인지부터 한번 설명하고 가고자 해요. 잠시만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 어떤 과목인지부터 설명을 해보면은 우선 그냥 딱 말 그대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학문이라 하죠. 상당히 이거 본 정에 조금 문 같게 보이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조금 더 예시로 깊게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 과일별 영양소 데이터가 있을 때 그래서 비타민C가 좀 가장 많은 과일이 어떤 건지 알아내고 그걸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 뭐 이건 제 인공지능 프로젝트였는데 오늘 기상 데이터 있을 때 그걸 내일 강수 확률 계산해 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실용적인 거를 가보면은 그냥 학점과 대학교 데이터 같은 이제 월요일 날 들은 입결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알아내거나 이런 판단들을 모두 데이터 과학의 범주로 봐요. 조금 더 데이터 과학에 대한 학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예시를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저런 판단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지금 마이크를 켜고 있는 소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할까요?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입학 설명회에 따르면은 학점에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대학교를 데이터를 넣고 그 그렇죠. 데이터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뭐 그런 코드를 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주 좋은, 정석적이고 좋고 정답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한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제 일단 데이터가 있어 판단하겠죠. 근데 그냥 데이터를 모으면 되냐? 당연히 항상 데이터에는 여러분이 뭐 설문 돌려봤거나 뭐 결과를 한번 봤으면 알겠지만은 항상 이상값이 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 시간 결정을 위해서 2025년 여름방학이 지난 건데요. 이번에는 다 멀쩡했는데 보면 막 이상이 끼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일단 이런 걸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줄 결측치나 이상치로 나눠서 구분하는데 값이 표기되지 않은 값이나 뭐 대부분의 데이터가 현저히 다른 특성을 보이는 값 이런 걸 이상치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일본 온도 같은 걸 조사하는데 1945년 같을 때 평균 기온을 찍어보면은 조금 값이 튀겠죠. 이제 그런 걸 이상치라고 해서 그런 걸 빼주는 단계가 필요해요. 이걸 데이터 전처리가 단계라고 하고요. 이게 데이터 과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 데이터를 다 전처리해서 이제 좀 깔끔하고 깨끗한 데이터만 나눈 후에는 그걸 분석한 단계가 필요해요. 아까 소리가 말해준 좀 데이터에서 학점 기준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어떤 학점 요구를 하는가, 뭐 컴고는 4.2를 요구하고 그런 걸 요구한다. 그걸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데이터를 조금 예쁘게 시각화해서 시각화한 자료를 가지고 탐색하고 분석해본 단계가 필요해요. 그걸 조금 있어 보이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정의는 조금 나중에 알아볼게요. 한 4주차, 5주차쯤에. 그리고 이렇게 아까 같은 시각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중구동, 사륜구동 등의 방법을 따라서 어떤 몇 기통 엔진을 쓰는가에 대한 자료인데, 보면은 사기통이 아니라 사륜구동 자동차가 이륜구동 자동차에 비해서 더 많은 엔진 실린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인사이트를 얻은 다음에, 이런 인사이트를 조금
다른 사람들 안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한 번 더 진행한다고 해요. 이건 그냥 제가 실제로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 썼던 시각화인데 예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걸 좀 예쁘게 단계로 설명하면 이런 도식을 만들 수 있어요. 문제 정리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탐색하고 탐색 및 분석하고 시각화까지 하는 걸로.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얻은 인사이트에서 더 나아가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 개발하고 학습키고 좀 구축하는 단계까지 있는데 사실 이게 데이터 과학의 주요 관심사기보다는 좀 인공지능 수업의 주요 관심사라서 우리 수준에서는 거치지 않기도 하고 그 데이터 과학에서도 지말 범위가 좀 다른데 지말 땐 사실 시험이 없어서 데이터 과학에서 주요하게 다른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 중심으로 보면은 뭐 문제 정의야. 이것까지 설명하자면 너무 국어가 되니까 넘어가고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설문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걸 어떻게 가져온지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그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정보를 넘겨주는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아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수업을 오픈 API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요. 데이터 탐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좀 예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요. 빅데이터니까 막 40만 개, 50만 개 데이터 넣은 거니까 그냥 파이썬 리스트를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넘파이랑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 두 개를 소개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중간고사를 설명이 돼요. 그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매플로 라이브러리라는 라이브러리 하나 더 가져와서 좀 시각화하는 걸 설명하고 이 뒤에는 머신러닝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항목을 배우면은 이제 데이터과를 모두 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주로 머신러닝이랑 오픈 API가 기말 때 배우고 넘파이 판다스 매플로 라이브러리를 중간 때 배우는 느낌이에요. 오픈 API 머신러닝은 사실상 프로젝트를 위한 수업 느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학초에 진행한 수업은 아마 이런 순서 진행될 것 같아요. 강의 날짜야 카톡을 안내해 드렸지만은 쭉 목요일에 수업을 하되 이제 다음 주 한 2주 동안은 정월도 있고 수월도 있고 물월도 있어서 강의가 없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업이 없고 한 22일에 본 다음에 이때 빠진 수업을 2월 3일에 보강해서 이 주에는 두 번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은 1교시에는 쭉 넘파이 기초, 넘파이 활용, 판다스 기초, 판다스 활용, 기본, 데이터 탐색 및 분석, 시각화, 머신러닝 개론, 오픈 API. 좀 개론적인, 실질적으로 그냥 개념을 배우는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2교시는 그걸 바탕으로 좀 세부적 문제를 풀어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미지나 영상 처리처럼 수업 때 실제로 뭐 수료하는 데 필요하진 않지만은 이제 파일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조금 더 심화된 활동을 해볼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교시는 아마 다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2교시는 같이 들어있는 승표가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1교시 1시간 20분 동안 수업을 하고 2교시도 1시간 20분 동안 수업을 하고 사이 10분 쉬는 시간 껴서 약 한 2시간 5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0시 20분까지 제가 강의를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 끝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목표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강의를 함께하는 에이کن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그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냥 앞에 사실 중요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냥 데이터 과학 좀 개론 느낌으로 예시들로 알아봤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사소한 거도 괜찮으니까. 없으면은 이제 수업을 해볼까요? 일단 수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넘파이 개론에 대해 좀 할 생각인데요. 지금 1차 실기 자료에 지금 리스트와 엔디어의 차이라는 비교하는 PDF가 하나 있고 1차 시 강의 PDF, 콜의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일단 콜의 파일이랑 PDF를 좀 설명할 것 같아서 이거 두 개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필기를 하면서 설명해야 될 게 있어서 노트북 대신 아이패드를 좀 써볼게요. 잠시만요.
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배운 게 저희 넌파인데요. 계속 말했듯이. 넌파이는 그냥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파이썬으로 수치 해석 통계 관련 기능을 깡으로 구현하기 힘들어서 그걸 조금 더 빠르고 잘 계산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뭐 우리가 컴가운 때 아마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 행렬곡 같은 거 하려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반복문 3번 넣어서 IJ K 넣어서 서메이션 하고 대입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잡다하게 수학 관련된 필요한 기능을 모두 넣어준 라이브러리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빠른 행렬 연산 빼고 빠른 연산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짝 넘파이와 판다스를 비교하는 걸로 일단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 이건 좀 넘어가고 혹시 일단 파이썬 시작해 보면 파이썬에서 리스트 같은 거 만들 때 어떻게 저장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사실 잘 알겠죠. 그래서 그냥 예시로 보면은 우리가 파이썬 리스트 하나 그냥 만들었다 가정해 볼게요. 뭐 그냥 값은 1, 2, 3, 4, 5를 넣고 파이썬 리스트의 중요한 특징 하나 있잖아요. 그냥 값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거. 우리가 4를 6으로 바꿀 수도 있고 막 6.2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살짝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얘기하기 전에 이런 값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보면은 이제 긴 메모리가 있다고 할 때 이게 저희 컴퓨터에 있는 램 그런 게 있다고 할 때 여기에 그냥 4가 저장되고 1이 저장되고 2가 저장되고 3이 저장되고 쭉쭉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수가 저장된 크기랑 소수가 저장된 크기는 좀 다르거든요. 이제 글씨를 열심히 들었다면 기억하겠지만은 막 정수를 저장한 데는 이진수 16개 필요하고 소수를 저장하는 데 막 64개가 필요하고 그래요. 그 이진수 비트가.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3 같은 걸 그냥 갑자기 우리 하고 싶어 하는 3.14 같은 걸 바꿔서 저장이 되잖아요. 이러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여기 3.13 갑자기 3이 원래 딱 여기까지 저장해서 여기 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었는데 갑자기 3.14 바꾸면 얘가 말했다시피 저장면이 확 넓어지잖아요. 그럼 막 4 같은 게 다 밀려야 되고 뒷부분 다 밀려야 되고 해서 좀 아직 컴퓨터 구조는 잘 모르지만은 직관적으로 좀 많은 이동이 필요하고 연산이 필요할 거라는 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리스트가 좀 연산이 느려요. 그 이미 값에 접근하려면은 그 값을 모두 바꿔야 되고 근데 이렇게 구하는 사람 제가 너무 말이 안 돼 느려져서 파이썬 좀 독특한 방법을 저장하거든요. 이걸 1, 2, 3 모두 이렇게 저장해서 붙여놓는 게 아니라 그냥 막 1, 2, 3 진짜 완전 랜덤한 위치에 저장해놔요. 랜덤한 위치란 게 진짜 물리적으로 랜덤한 로케이션에 컴퓨터 램이라고 하면은 여기다 1을 저장해놓고 여기다 2를 저장해놓고 여기다 3을 저장해놓고 그리고 리스트에 아까 1의 위치를 저장해주고 2의 위치를 저장해주고 3의 위치를 저장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리스트를 구현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했다시피 막 3에 접근하려면 여기 주소 찾고 여기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의로 그냥 3의 위치를 찾고 싶을 때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3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주소를 2번 찾아주고 주소 옮겨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걸 좀 도식화해주는 그림이 건데 파이썬 리스트에서 그 주소만 저장하고 그 주소 각각의 값을 저장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리스트가 이제 정보 관련해서 좀 시간 복잡도는 똑같아도 전산 속도가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근, 근데 이걸 넘파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좀 빠른 연산을 추구하니까 이걸 해결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혹시 그냥 아무거나 막 던져도 되니까 혹시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아, 이렇게 하면 좀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 거 없나요? 그럼 이제 그나마 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동아리인 동규한테 물어볼까요? 동규 혹시 마이크 칠 수 있니 지금? 네, 그래. 파이썬 리스트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막 주소를 저장하고 들어갔다 나오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예.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진짜 그냥 막 던져도 돼.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지, 그치? 사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서 오랫동안 고민된 문제거든. 여기서 사실 문제를 조금 더 타고 올라가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만드는 이유가 정수와 이제 소수가 프로트가 저장되는 기에 달라서라고 했잖아. 막 정수는 16살만 차지하면 되는데 소수는 64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바꿀 수 없다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갑자기 대전의 생각이 떠올려. 그냥 다 인트만 저장해 하는 거야, 한 리스트에. 그럼 그냥 이렇게 주소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리스트에다가 이런 거 다 지우고 그냥 1, 2, 3, 4, 5 저장하고 바꿔야 될 때 그냥 얘 저장 바꾸고 소스를 바꾸려 한다. 그럼 그냥 이거 안 된다. 이거 오류난다. 라고 레이즈 해버리면은 그냥 굳이 이렇게 막 주소를 저장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다 깔끔하게 답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바로 넘파이에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값을 저장했어. 음, 데비는데 혹시 다 이해가 됐니? 이해가 됐어요, 다들? 이해가 안 됐으면은 다시 설명해도 되고 질문해도 되니까. 다들 이해가 됐나요? 끄덕끄덕 하는 거 봐서 아마 다 됐다고 생각할게요. 이거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에서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배울 내용에 조금씩 다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이해 안 됐다면 질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채팅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런 거 그냥 손들기로 말해도 되니까. 네, 아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넘파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바로 값을 저장해요. 이게 속도가 빨라진 것에 대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값을 불러올 필요도 없고요. 이게 값을 저장 크기가 다 똑같잖아요. 정수만 저장하니까 정수 뭐 16칸 건너뛰고 16칸 건너뛰고 하면 바로 알지.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ND를 주, 생성할 때 그냥 첫 번째 값이 어디 위치에 있었는지 기록하고 한 값이 몇 칸을 차지한다면 기록하면은 그냥 i 번째 값을 찾을 때 그냥 바로 건너뛰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럼 넘파이는 NDR에는 리스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겠죠. 정말 빠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면은 좀 이따 실습 때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로 같이. 아마 그냥 2교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1교시에 그 코드를 뺐던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됐나요? 넘파이가 어떤 방식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게 NDR에 대체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됐으면 조금 NDR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NDR을 아까 설명할 때 행률 연산 같은 걸 좀 빠르게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냥 리스트면은 행렬 저장해줄까요? 그냥 깡 리스트면은 물론 뭐 진짜 리스트 경우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고 또 리스트를 넣고 하는 방식으로 2차원 행렬을 구현하긴 하지만은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는 리스트 안에 ND 어레이 안에는 ND를 쭉 있을 때 여기다 정수를 넣었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또 다른 ND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또 ND 어레이만을 위한 ND 어레이만을 만들면은 조금 복잡해지기도 하고 계속 주소를 파고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러면은 2차원을 못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말이 좀 난잡한데 납득이 가나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는 NDR이는 2차원을 만들기 힘들다는 게 납득이 가죠, 적당히. 그래서 NDR에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행렬을 만들고 싶다면은 0부터 14까지 그냥 쭉 일려 저장한 다음에 그냥 0, 1, 2, 3, 4하고 5에서 그냥 바로 인접한 데 있어도 그냥 이거는 다른 행위다 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처리도 없이. 뭐 수력할 때만 0, 1, 2, 3, 4를 넣고 5부터는 다른 행위라 주장하면은 그게 될 수 있겠죠. 말이 난잡해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행렬 저장을 싶다고 해도
넘파이는 그냥 0, 1, 3, 4, 5, 14까지 순서대로 저장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컴퓨터 구조랑 좀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냥 제발 이해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생일 저장할 때 쉐이프라는 변수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 이경 5행 3열이니까 3행 5열이니까 쉐이프를 3,5로 해서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1로 정리해도 지금이 그 여섯 번째 값이면은 아 처음 다섯 번째에서 벗어났으니까 여섯 번째 값은 2행 1열에 있겠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위치를 인덱스만 줘도 위치를. 그래서 이렇게 쉐이프라는 변수를 줘서 행렬을 같은 상태로 표현할 수 있게 정리를 해줘요. 납득이 되나요? 사실 제가 좀 고급 프로그래밍 과목을 들으면서 선행 개념 섞어서 설명이 중간중간 저게 왜 짜마야 되지? 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있다면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설명할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 들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쉐이프한 변수를 주는데 또 이게 쉐이프가 한 생렬로 하면 행과 열밖에 없겠지만은 넘파일 털릴 때 막 3,000으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엔디 어레이를. 그런 경우에는 막 그냥 여기 뒤에 값이 더 있어서 3,000 엔디 어레이 리스트하면 되겠죠. 막 14 다음에 뒤에 15가 있고 16이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 경우에는 3행 5열의 DP도이니까 쉐이프를 3,5,2라고 하겠죠. 그럼 이럴 때 이 길이가 즉 우리 예상한 엔디 어레이가 몇 차원일지 갖추기가 좀 좋으니까 그것도 ndim이라는 파라미터로 같이 저장해줘요. 인스턴스로 저장해줘요. 이건 그냥 n 디멘셔널 약자고요. 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들어갈 자료를 지정해줬잖아요. 깔끔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뭐 이건 정수만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소수만 들어가야 된다. 이건 캐릭터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걸요. 이제 그것도 d타입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지정해주는데요. 이 경우는 d타입은 인트가 되겠죠. 그것도 32비트를 쓰는 인트니까 이걸 int 30이라고 하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d타입으로 들어갈 변수에 자료를 지정해준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타입이 몇 바이트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제 아이템 사이즈로 정해주고요. 즉, 이 한 값이 몇 바이트인지. 8비트가 1바이트니까 여기서는 32비트가 4바이트가 되겠죠. 그것이 아이템 사이즈가 4가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그냥 전체 값이 몇 개 있는지 여기는 305니까 그냥 3 곱하기 5에서 1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림엔 안 나와있지만 소리 질문 있니? 아니구나 그래. 그 인투 32라 할 때 음. 32가 뭘 의미하는 순가요? 이게 인트를 저장할 때 파이썬은 캐시는 안 쓰지만은 우리가 그냥 컴퓨터에서 16비트 이진수 16개 저장할 수 있고 32개로 저장할 수 있겠지. 32로 하면 조금 더 큰 값까지 저장 가능할 거야. 막 16은 막 200억까지는 저장 가능했던 것 같은데 얘는 막 그냥 10에 10승 같은 것도 막 저장이 되겠지. 오버플로우가 안 나고.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16비트 저장하는 거는 아 인트인데 16비트 저장한다. 그래서 인트 16이라고 하고 얘는 32비트 저장한다서 인트 30이라고 해. 그러면 나중에 아이템 사이즈가 만약에 그 타입이 인트 32가 아니라 막 플로트 같은 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아이템 사이즈면은 아니 플로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는 플로트 16, 32, 64인 게 아니라 항상 얘는 64비트 저장되거든. 64비트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8바이트지. 비트 바이트 뭔지 알지? 8바이트 되니까 그 경우에는 D타입이 플로트가 될 거고 아이템 사이즈는 파이 되겠지. 이해가 가니? 좋아요. 그리고 이 인트 30이라는 게 사실 파이썬에 있는 자료는 아니고 그냥 얘도 넘파이 있는 자료라서 코드 쓸 때는 아마 mp.int 30이어야 될 거야. mp는
원래 넘파이에 있는 변수 넘파이.int 30인데 흔히 개발 때 넘파이를 다 np로 인풋해서 인풋 넘파이에서 as np처럼 그래서 흔히 그냥 이건 np.int 30이라고 써 코드에서는. 괜찮지? 좋아요. 자, 그럼 n바이트는 그냥 이 ND 어레이가 몇 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아이템 사이즈랑 사이즈 곱한 걸로 아이템 사이즈랑 사이즈 곱해서 이거 전체는 60비트짜리 데이터다, 60바이트짜리 데이터다 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파라미터예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됐나요? 너무 소리만 끄덕끄덕 하니까 확신이 안 드는데 다들 괜찮죠? 네, 괜찮은 걸 이해를 해볼게요. 그리고 엑지스한 개념도 따로 있는 파라미터는 아닌데 좀 초반 이해하면 좋아서 그래서 넣어봤어요. 이게 우리가 행렬을 하면은 흔히 딱 이걸 지칭할 때 이행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있다는 존재하에. 뭐 그냥 이 세로를 지칭할 때는 열로 지칭하고. 근데 이게 막 아까 말했다시피 3천 데이터도 엔드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나와서 막 영상에서 처리하다 보면은 그냥 5차원 데이터를 넣을 때도 있고. 이러면 우리가 막 행, 열, DP 그렇게 정의한다 해도 특정 부분을 지칭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뭐 그냥 4차원 기준 네 번째 값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차원인 걸 조금 더 명시적으로 지정해 준 걸 엑시라고 해요. 한 걸음 축.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행 같은 거는 엑시스, 엑시스는 0에 이제 첫 번째 1 인덱스 1값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지칭하진 않는데 코드에선 따로 넣어준 방식이 있지만은 편의상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 방향을 엑시스 0이라고 부르고 이 방향을 엑시스 1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괜찮죠? 엑시스에 대한 대충 뭔 느낌인지 이해를 했나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걸 듣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어, 그냥 정일 것 같긴 하지만은 왜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이게 0인가? 나중 되면은 막 시험 볼 때까지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예언하자면은 이걸 쉐이프 지정할 때 3,5로 넣잖아요. 이 3이 첫 번째 정의 x에서 0에 대한 대응되는 크기고 두 번째 정의 x에서 1에 대응되는 크기예요. 많이 더 깊어져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3,5가 2가 쉐입이 된다면은 이게 0에 대한 값, 이게 1에 대한 값, 이게 2에 대한 값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쵸. 사실 저도 이 엑시스가 가장 중요한 넌파에서 나름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생각하고 저를 가르쳐 주신 김세훈 선배님, 세훈이 형은 이제 항상 쉐이프랑 엑시스가 넌파에서 전부다라는 말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니까 넌파랑 엑시스를 좀 잘 이해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수업에서도 지금 저, 요점에 알려줄 코드 같은 데서도 쉐이프랑 엑시스를 좀 생각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차원 데이터를 좀 자주 다루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나름 중요한 개념인데 이해가 잘 됐나요?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 질문이 하나 더 생겼는데, 네, 아까 그 ND 어레이를 정의할 때, 그 네, 기본적으로 인트가 들어가는 ND 어레이여도 막 다른 값이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다른 뭐 에러를 레이즈 해가지고 그 저장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나요? 그걸 제가 살짝 말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잘 네.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류를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멈춰요. 아, 네. 그럼 네, 됐습니다.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 바꾸려고 하면은 그냥 밑에 빨간 줄이 많이 뜨면서 그냥 그 데이비 인트다, 플로트 저장할 수 없다 라고 뜨거나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인트로 변환돼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인트로 변환돼서 들어갈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면 얼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필기에서 나가고 코드로 수업을 돌아가 봅시다.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패드에서 나가는데 실수로 그냥 기장 전체에서 나가서,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패드에서 나가는데 실수로 계정 전체에서 나가서, 이게 가졌었네요. 그럴 때까지 잠깐만 기다렸다가 수업을 이어서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네, 짧게 기다렸다가, 땅이 들어왔다 싶으면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린 동안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콜렉이랑 PDF 중심 수업할 거라서, 그리고 파일은 2개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음, 네, 다시. 미안해요, 여러분. 돌아와서 이렇게 왼쪽에 PDF, 오른쪽에 콜렉 파일에서 이렇게 2개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슬슬 얼추 들어온 것 같으니까, 아이고, 들어온 것 같으니까 다시 수업을 이어가 봅시다. 우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건 하지만은, 사실은 죄송해요.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일단 아까 봤던 거긴 하지만 한 번 더 보고 할게요. 이거 좀 얘기하기 좀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이게 저희가 봤던 형태였죠. 엑시스가 2개 있는 거. 이 경우에는 이 방향이 엑시스 제로가 되고 이 방향이 엑시스 1이 되니까 이 1, 2, 3이 엑시스 제로, 즉 한 행 같은 느낌이 되고 이 1, 4가 한 열과 같은 느낌이 돼서 이걸 행이 2개, 열이 3개 해서 엑시스를 쉐이프 2,3으로 붙이고 이 경우에는 엑시스가 0,1이 되겠죠. 네. 그 n디멘셔널 2가 되겠죠. 차원이.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 괄호가 3개 있어서 각각이 엑시스 0, 1, 2에 대응되게 되는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이 1, 2가 엑시스 2에 대한 객체고 1, 2, 3, 4가 엑시스, 즉 그것보다 하나 더 큰 차원의 객체고 그 밖이 이제 전부가 있는 그게 엑시스 0에 대한 객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쉐이프는 2,2,2가 되고 n디멘션 3이 되겠죠. 이게 삼성 데이터가 이억 찍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잡고 가면 좋아서요. 그리고 이 그냥 1차원 같은 경우에는 엑시스 0에 되는 데는 값만 있으니까 쉐이프도 그냥 3, 해서 1개 값만 있고 n디멘션도 0이 그냥 1이 될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다면 이제 그냥 이 넘파이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넘파이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그냥 떻게 만드는지 뭐 리스트야 그냥 대괄호 씌우고 대괄호 닫으면 됐지만은 엔딩을 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걸 조금씩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제 mp.array인데 이게 그냥 리스트에서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는 문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오른쪽에 코드 딱 있는데 그렇게 1, 2, 3, 4 같은 어레이를 하나 넣어서 실행시켜주면은
실행시켜주면은 그냥 ND, ND 어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표시는 어레이가 되고요. 그냥 프린트로 찍어보면은 프린트가 아니라 파일을 찍어보면 그냥 numpy.nd어레이도 잘 선언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numpy 공식 도큐멘트를 가져왔는데 보면은 막 dtype, copy, order, sub k, end dimension, like 뭐 그런 파일을 지정해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dtype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타입은 아까 말했다시피 어레이를 정의할 때 이제 이걸 int로 넣을 것이냐, int 30으로 넣을 것이냐, int 60으로 넣을 것이냐 그런 것도 지정해주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dtype은 int 32로 np.int 32로 넣으면은 나중에 어레이.을 찍어봤을 때 int 32가 되고 그냥 아이템 차이를 찍어도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4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여기서 64로 찍어도 똑같이 어레이 1이 잘 출력되긴 하는데 이제 아이템 차이를 찍으면 8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플로트도 되고 넣을 수 있고 이것도 넣을 수 있지만은 자세한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피 오더, 서버 케이 그런 것도 개념이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아직은 다루기가 조금 딥한 주제라서 이건 나중에 관련 얘기가 수업에 나오게 되면 그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그냥 우리가 막 수학이나 코드에서 좀 많이 쓰는 게 있잖아요. 그냥 뭐 수학에선 아직 안 배워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항등행렬 같은 거 만들거나 하일로 쳐진 행렬 만들거나 하영으로 쳐진 행렬 만들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ones, zeros, empty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아래에서 보면은 잠시만요. 그래서 empty.ones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걸 쉐입도 지정해주면은 그런 일로 쳐진 함수 만들어놔줘요. 이건 once니까. 보면은 가장 큰 덩어리가 3개 있고 다음으로 작은 덩어리가 4개 있고 그다음 마지막 덩어리 안에는 2가 값이 2개 있어서 쉐입이 3,4,2고 원스니까 값이 모두 1로 채워진 엔디어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똑같이 제로스로 하면 4,1, 제로스 하면은 그냥 완전 똑같은데 0이 채워진 값이 나와요. 참고로 여기도 이거 독점수 안 넣어놨는데 얘도 똑같이 디타입이랑 파라미터 있어서 여기는 지금 소수로 되어 있지만 다 정수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캐릭터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MT가 더 있는데 MT는 크게 의미를 가진 행위는 아닌데 우리가 나중에 값을 채워넣을 건데 지금 값이 큰 의미가 없는 값이다. 하면 그냥 값을 초기화 안 하고 컴퓨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어떤 값, 누가 수정하지 않았다면 완전 기본 값을 그 값으로 불러와주는 게 있어. 함수가 MC라고 있어요. 넣어줘야 되는 파라미터는 제로스나 원스랑 똑같고요. 이건 그냥 완전 이상값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아마 사람마다 생겨가 다 다를 거예요. 컴퓨터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다시 위부터 돌아오면은 다시 좀 아까 정신없어 넘어갔지만은 그러니까 np.array 같은 거에도 그냥 2차원 행렬 같은 걸 넣어줘서 2차원 엔드어레이를 만들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과 똑같은 것으로 들어가 있죠. 이러면은 그냥 쉐입이 3,3이고 n디멘셔널 2인 그런 행렬이 나올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좀 쉐입 하면 3,4 하면 잘 나오고요. n디멘셔널 찍어봐도 2가 나오겠죠.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구조가 그대로 넘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3.14는 소수고 2는 정수니까. 그래도 넘파이가 잘 최적화를 해줘서 이걸 만들려면 그냥 바로 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소수로 바꿔서 그냥 0, 1, 2도 다 0, 0, 0.0, 1.0, 2.0을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스텝을 찍어봐도 플로트 60초가 나오고요. 여기서 굳이 소수가 아니라 정수가 된 거는
이제 2를 순으로 바꾸면은 똑같은 가 적용되는데 3.14는 정수로 바꾸면 그냥 바로 3이 돼서 정보가 소실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소멸된다고 그런다고 하네요. 이거랑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쪽 내용을 넘어가서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트링을 섞어도 잘 변환된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스타일로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넘파에서 길이 1인 스트링을 길이 2인 스트링, 3인 스트링을 다 다르게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 삼성을 넣으면은 지금 길이가 긴 스트링을 넣으면은 자령이 U21에서 U23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살짝 좀 최적화를 위해서 스트링을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서술하지 않고 길이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자료형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이런 이상한 이름이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유니코드 문자열에 어떤 길이가 23과 관련된 어떤 문자열이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궁금하다면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열심히 찾아서 이제 카톡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다르게 정의할 때는 그냥 그 넣어줘도 되는데 우리가 막 어휘를 정의한 다음에 하나를 문자를 직접 바꾸려고 해요.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작성하지 않고 다 에러가 나게 해요. 왜냐면 얘는 탭이 지금 이미 인트로 정의를 해놨는데 스트링을 넣으면 잘 작동하지 않겠죠? 스트링을 인트로 타입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밸류가 틀렸다 해서 밸류 에러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간단히 배웠던 거 있죠? 넘파이 엔디어의 다양한 속성. 이것도 그래도 다 알긴 확인은 했지만은 그래도 한번 코드로 한번 찍어보고 할게요. 일단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예시 엔디어를 하나 뽑아볼게요. 이거는 그냥 맨 처음 기본적인 방법을 정의해줬고요. 그럼 여기랑 똑같이 0, 1, 2, 3, 4, 5부터 14까지 잘 적으면 엔디어가 나오죠. 그 쉐입을 찍어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가장 큰 덩어리 3개니까 이걸 엑시스 제로로 정의해서 첫 번째 엑시스 제로 되는 건 쉐입이 3이 되고 그 안에는 값이 5개 있으니까 엑시스 1에 되는 값이 5가 됐겠죠. 그 엔딩을 찍어보면 아까와 같이 2타운 대 2터니까 2가 나오고 타입은 인트 64 어리점 아이템 사이즈는 8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인트 30이냐 인트 64 저장되냐는 컴퓨터 기본 설정 따라 좀 달라서 아마 누구는 인트 30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64바이트 컴퓨터라서 64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컴퓨터에서 통일하고 싶다 하면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D타입은 지정 좀 되겠죠? 인트 32 이렇게. 그 어리점 사이즈를 찍으면은 아까랑 똑같이 값이 15개니까 그냥 15가 나오고 M바이트 찍으면은 총 데이터 수니까 이 경우에는 15 곱해서 60이겠죠. 60이 나옵니다. 살짝 이제는 다 없이 이해를 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연습 삼아서 이게 이런 이상한 엔디어의 쉐이프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혹시 이거 쉐이프 뭘 것 같은가요? 소리랑 공규는 이미 시켰으니까 물어볼 만한 애가 별로 없는데 혹시 지금 정말 새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으니까 혹시 이거 방금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어떤 쉐입인지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어떤 쉐입일 것 같은지 틀려도 되니까. 제가 해도 되나요? 좋아요. 1,3,4,1일 것 같습니다. 1,3,4,1이요. 똑똑하네요. 전 처음 못 맞았던 것 같아요. 고민 안에서 1,3,4,1이에요. 이걸 이렇게 보면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보려면은 여기 대괄호가 하나 있으니 가장 이게 큰 덩어리 보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대괄호 잘 열심히 세워보면은 그 리딕 풀던 문제를 점프하고 잘 풀어보면은 이게 하나의 객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거 안에는 한 개의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는 이거 세 개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X1의 13이 되고 그 안에는 이 크기 1의 덩어리가 4개 있으니까 X2의 쉐입은 4
x3의 크기는 1이 됩니다. 그런 과정 같이만 잘 맞출 수 있겠죠. 그럼 아까 말했던 건데 한 번 더 찍어볼게요. 그건 아까와 같이 얘는 또 U20이나 U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잘 길이에 맞춰 최적화해준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보면은 아까 보여준 아이고, 인텔 32인치 64 외에도 플러트 30, 플러트 64도 있고요. 이제 막 true나 false 같은 저장하는 불 데이터도 있고 문자열 데이터는 있긴 한데 이거는 대부분 유니코드 스트링으로 돼 있어서 사실 문자열은 구현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완전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외에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든 텍스트라거나 그런 이걸 외의 텍스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오브젝트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딕셔널 같은 경우도 그냥 오브젝트 처리돼요. 그냥 딕셔널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뭔가 이 1, 2, 3, 4 같은 모두 다른 값 적용될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뭐 잘 보면은 그냥 잠시만요. 이게 그냥 딱 한 개의 객체로 해서 크기 1, L 쉐이프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 이게 심지어 파운드 없어서 그냥 크기가 없네요. 얘가 아마 얘네 애초에 리스트가 없이 그냥 empty.array 1 하고 만들어진 상태니까 그냥 아예 무처한 데이터다, 스칼라다 해서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인 것처럼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모두 해당이 안 되니까 D타입이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를 찍어보면 그냥 객체도 한 개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리스트 없이 그냥 이런 값을 넣으면은 그냥 1, 2, 3, 4가 모두 다른 파라미터 들어간 것처럼 작동해서 잘 작동하지 않고요. 이거는 사실 아직 안 배웠지만 아마 다다음 주에 배울 판다스 시리즈라는 기체인데 이런 기체도 잘 호환되게 웬만한 호환되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리스트도 되고 튜플도 되고 이런 딕셔널 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반복 가능한 딕션은 다 mp.array로 변환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였던 mp.once, zeros, empty고요. 그 이거랑 유사하게 empty like라는 함수도 따로 있거든요. 아, 지금 살짝 제가 강의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순서가 좀 난답하네요. 다시 PDF로 돌아와서 once zeros empty라는 함수에도 once like, zeros like, empty like 함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once랑 zero스랑 empty랑 작동은 똑같이 하는데 인스턴스를 아까는 이런 쉐이프를 넣었잖아요. 쉐이프 말고 그냥 이제 엔디어를 넣어주면은 그냥 똑같이 생긴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럼 얘가 3,3이었으니까 얘도 똑같이 3,3이 된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array2를 지금 array가 아마 이런 쉐이프였으니까 여기다가 once like array를 넣어주면은 똑같은 array는 똑같은 쉐이프인데 다일러튼 이런 게 나오겠죠. zeros like랑 empty like랑 똑같이 작동해요. 그냥 결과는 똑같은데 파라미터만 쉐이프이 아니라 엔디어를 간 형태로. 그리고 이 다음에 orange랑 linspac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되게 많이 삼수거든요. orange는 그 우리가 AR가 그 인트가 아니라 막 데이터 타입이 float고 뭐그 문자열이고 상관없이 다 적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나온 결과는 아마 그거랑 array2의 디테일과 상관이 없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array2가 뭐 여기 가져온 것 같은데 array2 정의할 때 타입을 플로트로 해서 소수로 찍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once like 하면은 다 소수로 이제 방금 제가 말 잘못했는데 정수냐 소수냐 정도는 얘한테 영향을 줬는데 얘가 만약에 그냥 스트링이었다. 죄송해요. 영향을 주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맨날 정수랑 쓰다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 D타입을 웬만하면 맞춰주는 걸로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승표 강의를 할 때 확인을 다시 카톡으로 남겨둘게요. 그 MP1s like, 제로스 like 모두 쉐입뿐만 아니라 이런 D타입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D타입이랑 파라미터가 있어서 여기서도 인트로 하면은 그냥 여기 스텝을 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결과로 나올 NDR의 쉐입을 비트 타입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많이 쓰는 걸로 어레인지가 있는데 어레인지는 파이썬은 레인지랑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거 레인지 쓸 때 그냥 레인지 3 하면 그냥 0부터 for in range 3을 하면은 다일 하면 012가 나오잖아요. 참 MP3 range 3을 하지만은 그 레인지 3의 결과는 똑같게 012가 저장된 어레이가 나와요. 여기서 레인지에서 시작값을 지정해 줄 수 있듯이 MP3 레인지도 시작값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레인지에서 값마다 차이를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등차소에서 공차 정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어레인지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파일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냥 완전히 똑같이 작동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되게 유사하게 린스페이션 함수가 있거든요. 그거 똑같이 시작값과 초기값을 넣으면은 값을 찌어주는 예제인데 얘는 좀 특이하게 값 간 간격이 좀 불균일하죠. 얘는 값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값 사이 그 범위 안에 몇 개 값을 넣어주냐를 파라미터를 받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5개 값을 먹고 싶다. 그러면 처음 게 0, 마지막 게 10으로 하고 길이가 5이고 그냥 길이가 5인 등차수를 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워놔주면 그냥 기본값이 들어가서 값이 20개인 그냥 크기 20,0에 그냥 크기가 쉐입이 20인 렌즈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린스페이스 마지막 값에 이렇게 을 넣어주면은 위에 건 공차인데 아래 거는 이렇게 길이가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얘는 1,10,1 넣으면 공차 2가 되는데 얘는 그냥 길이가 2가 됩니다.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리스트에서 그냥 이 값을 착각해서 인덱싱 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넘파이도 거의 똑같은 인덱싱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런 행렬이 있을 때 그냥 이 값을 접근하고 싶다 하면 이제 리스트에서는 그냥 A0, 1 하면 인덱싱 됐잖아요. 넘파이에서 똑같이 그냥 이런 게 있을 때 여기 한번 볼까요? array2가 있을 때 그냥 array2 0, 1 하면 0, 1의 값인 2가 딱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넘파이는 좀 고차원적 데이터를 많이 다루거든요. 이제 막 여인 애니메이션이지만 애니메이션 바뀌다 3이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막 몇백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도 다 이렇게 찍고 있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사소하지 않은 편의를 위해서 이걸 콤마로 구분해도 잘 똑같이 작동하게 지원을 해줘요. 똑같이 해서 인덱싱 같은 것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코드 무시하세요. 이거는 A가 있을 때 맨 위에 템만 잘라내냐면 그냥 이렇게 A0 인덱싱 좀 잘라내지고 A1 인덱싱 하려면 그냥 A0, C1 인덱싱 되지만은 그냥 말했다시피 A0, 1은 인덱싱 해줘도 돼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이게 그냥 바닐라 파이썬처럼 콜론으로 하는 슬라이싱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 행만 그래서 막 위에 두 행을 잘라냈다 하면은 0,2를 넣으면은 0행과 1행이 잘려서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맨 왼쪽 행만 잘라내려면 똑같이 컬럼은 엑시스 1에서는 모든 걸 다 얻고 엑시스 2에서만 맨 왼쪽 걸 얻으면 되니까 이 콜럼, 0을
하면 맨 왼쪽 행만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잘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잘 이해하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잘 납득될지 모르겠네요. 괜찮나요? 좋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살짝 연습한 느낌으로 그냥 90, 14, 15만 잘라내는 걸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직접 코드 짜서 90, 14, 15 이거 아래 두 개. 소리 말고도 자기가 했다 혹은 하고 있는데 이거 이상한 것 같다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메시지로 말해줘요. 딱 맞네. 57분 될 때까지 한번 시간 줘볼까요? 빠르게 57분 됐는데 다들 한번 해봤나요? 아마 이거 딱 보면은 지금 우리가 슬라이싱 배웠으니까 딱 보고 이거 행은 1이니까 x 제로에는 1,3 넣고 그러니까 1, 넣고 행은 0, 1, 2, 3 사니까 3부터 넣으면 되겠다. 딱 이렇게 하면 해서 90, 14, 15가 잘 뽑힌 걸 볼 수 있어요. 모두 다 잘했죠 이거?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여담인데 이제 넘파에서 굳이 이런 심표로 하는 인덱스를 지원해주는데 그냥 단순히 편집만을 위한 게 아닌 게 만약 이런 기능이 없다 하면 맨 왼쪽 행만 짜는 게 상당히 곤란해져요. 이제 그럼 우리가 그냥 똑같이 A0 하면은 이러면서 안 되는 게 왜냐하면은 A 콜론에서 반환한 게 전체 ND 어레이니까 이후에 0을 인덱스한다고 해도 이게 열리나 X1에 대한 인덱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X0에 대한 인덱싱이다라고 인지를 해서 이러면 이렇게 하면 왼쪽 행만 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뭐 굳이 이터레이션을 줘야 되는데 그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문법을 통해서 빠르게 맨 왼쪽 행만 잘라내는 걸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인덱싱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펜스 인덱싱이라는 건데 이게 넘파이 살짝 가장 처음으로 맞은 좀 넘파이만 특별한 점이거든요. 앞에야 뭐 좋긴 한데 다른 거 못 느끼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막 너무 그냥 판다스 아니라 파이썬 리스트에서 1, 2열, 4열 뽑고 싶다 하면은 1에서 인덱싱하고 3에서 인덱싱하고 딱 인덱싱 얻은 다음에 합쳐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굳이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해서 동시에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런 A가 있을 때 이제 X 제로에서 0행과 2행을 뽑고 싶다. 그럼 원래 여기다가 0하고 A, 2 해서 하고 따로 넣어 해서 얻었어야 되는데 그냥 첫 번째 들어 자리에 0과 이루어진 반복하는 기식 넣어주면은 그냥 영행 2행을 뽑아서 잘 예쁘게 정리해줘요. 원래 실수 없은 채로. 그래서 이렇게 0을 하면은 하시면 위에 거랑 조금 결과 다른 걸 볼 수 있죠. 보면 살짝 미세하게 쉐입이 다른데 아까는 그냥 A0 쉐입을 하면은 그냥 0이 사라져서 그 행이 사라져서 그냥 5,1 일선에 있어야 되는데 이 0, 쉐입을 하면은 0행을 뽑고 0행을 보존해줘서 1,5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약간의 잡설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 행을 뽑거나 한 엑시트에서 여러 개의 엑시트를 뽑고 싶을 때 리스트를 넣어서 예쁘게 뽑을 수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아까 봤던 슬래시랑 똑같이 활용해서 A 콜론에서 엑시트를 다 선택하고
x1에서 3,1로 몇 개 열만다고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서 보면은 같이 한번 보면은 3행 나오고 1행 나와서 3열 나오고 1열 나와서 4, 9, 14, 2, 7, 10가 된 걸 볼 수 있죠. 참고 이 순서는 우리가 넣어준 이 순서 그대로 들어가요. 그거에서 두 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막 3, 1, 1 넣으면은 그냥 3열, 1열, 2열 들어가서 이렇게 잘 예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괜찮나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흔히 까는 게 있는데, 그럼 아까 똑같이 9, 10, 14, 15를 뽑으면은 이걸 팬시 인덱싱으로 모아보고 싶으면은 그냥 딱 이렇게 보고 싶잖아요. x 0에서는 1행, 2행을 뽑고 x1에서는 3번, 4번 가서 뽑으니까 3, 4 뽑으면 딱 90, 14, 15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은 9, 15밖에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팬시 인덱싱을 두 개 이상의 x를 동시에 하면은 그냥 이거 두 개를 묶어서 그냥 0,1에 있는 그래서 1,3에 있는 값 하나, 2,4에 있는 값 하나를 출력해줘요.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특별한 위치의 값만 인덱스한 점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여기 나와 있듯이 만약 두 개가 쉐입가 크게 다르다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해주면은 이거 두 개가 쉐입이 다르니까 에러 나죠. 이거는 작동 과정은 컨버터에서 배웠던 그 집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잘 써놨는데 이렇게 집을 해서 0,1에 있는 값, 0,4에 있는 값, 1,2에 있는 값을 뽑는다.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잘 이해가 되죠? 두 개 이상의 값을 스펜스 인덱스 하는 것도 괜찮나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두 개 이상, 우리가 처음 원했던 대로 막 영행 1년과 영행 2행과 1열, 3열에 있는 걸 동시에 뽑고 싶다 하면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참 1, 4, 1, 4, 6을 뽑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0, 0, 1, 1을 넣고 0, 3, 0, 3을 넣어주면은 그냥 순서대로 0,0은 1이고 0,3은 4고 1,0은 6이고 1,3은 9니까 1, 4, 6, 9가 나오겠죠. 아니면 이 상황에서 쉐이프를 유지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방법을 해볼 수도 있고요. 0일 한번 펜스 인덱스 한 다음에 이 상황에서 펜스 인덱스 0행과 3행을 한 번 더 인덱스한 거죠. 이건 슬라이스니까 아까 말한 이런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했던 1, 4, 6, 9가 잘 예쁘게 나오겠죠. 이해가 잘 되나요? 있으면 이해 안 돼서 말해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말이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리한 인덱싱은 잠시만요. 불리한 인덱싱은 것도 있는데 이건 조금 특이한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데 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꺼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특정 조건이 아까는 좀 간단하게 몇 년이다 라고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펜스 인덱스랑 되는데 그걸 정확히 모르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 하면은 그럼 우리가 막 이품 같은 걸로 해서 불린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 값은 가져오고 이 값은 가져오지 말고 이건 가져오고 가져오지 말고 그렇게 해서 불린 데이터를 리스트 넣어줘서 프레임감을 가져오게 하는 인덱싱도 가능해요. 이걸 불리한 인덱싱을 하고요. 보면은 이 경우에는 true to false로 이제 1창을 넣어주니까 이 각각의 x 재료에 대응돼서 x 재료의 첫 번째 값, 이 1행은 true니까 가져오고 2행은 true니까 가져오고 3행은 false니까 가져오다 않도록
이런 인덱싱 가능해요. 그래서 단순히 행 단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이렇게 각과 지어지기 위해서 10가지 있는 3,5짜리 벡터로 이런 불린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내 값이 투레인 자리 여기 있는 값 1, 2, 6, 8, 14만 살아남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사소한 실습인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탕마다 달라진 값을 얻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제 막 7 미만의 값만 얻고 싶을 수 있잖아요. 여기 A에서. 그걸 위한 실습인데 순서를 살짝 잘못 짜서 7 미만에 있는 값을 분리한 데이터를 표시한 행렬이 갖다 잘 저장해줬어요. 이게 있을 때 7 미만의 값만 분리한 인덱스 한번 선택해볼까요? 한 7분까지 해보고 맞췄으면 말해주세요. 채팅으로든 말로든. 이제 슬슬 출근이 돼서 네, 이거 성공한 친구 있나요? 사실 대부분 했을 것 같은데 다들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앞서 말했듯이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해주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이게 A에서 7명의 값이 있는 곳이 투링 값이다 라는 우리 믿음 하에 이렇게 인덱싱 하면은 7 미만의 값만 true이고 투링 값만이 불리한 인덱싱을 가져오니까 7 미만의 값만 나온 1, 2, 3, 4, 5 여기 잘 나오겠죠. 이거는 오늘 수업 막바지에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미리 가져와서 미안하고요. 이런 표기를 많이 써서 한번 말랑게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이해가 안 됐다면 좀 이따 수업 막바지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넘파이에서 단지 생성과 인덱스한 거 말고 좀 변환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까 말했다시피 쉐입이 여러 쉐입 가능하잖아요. 그냥 단지 12로 만들면은 그냥 완전 1차원 데이터가 나올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막 쉐입을 타코마상 바꿀 싶을 수 있잖아요. 사행삼일 행렬로. 그럴 때 쓸 수 있는 메소드가 리쉐이프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리쉐이프라는 메소드 그냥 어레이 리쉐이프 쓰고 바꿔 싶은 쉐이프 쓰면은 딱 그냥 그 쉐이프로 바꾼 행렬이 변환됩니다. 쉐이프 찍어보면 사코마상이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이걸 실행한다고 바꾼 걸 반환해주는 거지 그냥 바꿔준 게 아니라서 어레이는 쉐이프 바뀌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입을 해줘야지 어레이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잘 생각이 드는지 이거 쉐이프 준다고 아무렇게나 변환이 가능한 게 있잖아요. 막 사행 3일 갑자기 사행 3일 바뀔 수도 없고 그냥 우리 12개니까 익숙하게 될 수도 없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이상값을 넣어주면은 그냥 사이즈 12인 ND 어레이를 3,8로 쉐이프로 바꿀 수 없다라고 반환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매번 하나하나 쉐이프를 넣어주기 힘들잖아요. 그냥 뭔가 4행이면 좋겠는데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을 때 그냥 데이터가 엄청 많을 경우에 특히 더 그렇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 그냥 상관없는 인덱스를 마이너스를 지정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6을 하면은 그냥 데이터 12개니까 잘 융결 가지도록 쉐이프를 잘 맞춰줘서 2,6을 쉐이프해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이것도 막 넣으면 안 되는 게 만약에 10을 넣어서 여기 아무 값도 어떤 값이 들어와도 사이즈가 12가 될 수 없다 하면 이것도 그냥 밸류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하게 마이너스를 2개면은 상호 쉐이프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겠죠. 그럼 뭐 1,12도 되고 2,6도 되고 3,4도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됩니다.
좀 다르게 이런 행렬이 있을 때 이것도 다른 행렬 변환할 수 있거든요. 3,4가 있을 때 2,6을 변환할 수 있고 2,6이 있을 때 쉐이프 클리어에서 막 2,3을 변환할 수도 있고 그런 게 가능해요. 내가 특히 그냥 쉐이프를 1차원으로 보는 걸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행렬이 있을 때 이걸 펴서 1차원으로 보는 걸 많이 해요. 그냥 이걸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쉐이프 보고 리쉐이프 써서 12를 써도 잘 예상되지만은 12를 되고 그러니까 더 비싼 마이너스를 써도 되지만은 이것마저 귀찮은 사람들 위해서 이제 몇 개 함수가 있어요. 웨이브가 플래티는 함수인데 이것도 그냥 실행하면은 이거랑 20 마이너스가 정확히 똑같이 작동해요. 그냥 어떤 것든 그냥 1차원으로 반환해주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 행위가 됩니다. 얘네는 뭐가 다른가 또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똑같은 함수예요. 그냥 웨이브 내에서 플래트 노출하고 플랫으로 완전히 똑같은 함수인데 그냥 네 웨이블렛 쓰는 사람도 있고 플랫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둘 다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배우는 전체 행렬 구하는 것처럼 그냥 행렬 전체 할 수 있는데요. 행렬도 전체가 가능한데요. ND 어레이도 전체 가능한데요. ND 어레이를 보면 지금 이런 삼행 3열 데이터 나오잖아요. 이걸 전체하면 삼행 4열의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습관적인 조직하는 순서가 0, 1, 2, 3, 4, 5, 6, 7, 8 이것도 다 분치돼서 0, 1, 2, 3, 4, 6, 7, 8, 9, 10, 11 이렇게 잘 되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제가 지금 살짝 귀염지가 있어서 발음이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냥 개념이 이해 안 된 거 말고 발음이 안 좋아서 이거 못 알아들었다 같은 것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키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 메시지로라도 없다면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막 리스트에서 덧셈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 3 더하기 4, 5, 4, 5, 6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굳이 더해진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리스트 더해져서 리스트끼리 점점 붙여지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사실 수학에서는 크게 쓸모있는 게 아니죠. 넘파이는 말했다시피 수학에서 쓸모있는 걸 좀 중요시하기에 이제 이거 말고 좀 원소별로 더 만든다. 나는 그런 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1, 2, 3, 4, 5, 6, 7, 8 이런 게 있을 때 해결 더하면은 더해서 1, 5 더해서 6 만들고 2, 6 더해서 8 만들고 3, 7 더해서 10 만들고 4, 8 더해서 12 만들고 그래서 그냥 넘파이에서 덧셈 이렇게 구현했거든요. 뺄셈도 그냥 똑같이 원소별로 빼고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몫을 구하는 거나 제곱까지 다 이렇게 상당히 직관적이죠. 이것도 쉐입이 다르면은 잘 작동하지 않아요.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좀 사칙연산 말고 비교연산이나 이런 는이나 다르다나 부등호나 약부등호나 강부등호나 다 이제 잘 원소별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는 굳이 다시 설명해도 다 알겠죠? 네. 그리고 넘파이에서 아마 콤과 원대 별점 잘 쓰지 않았을 이런 AND나 OR나 XOR이나 NOT 같은 논리현상, 비트현상 불리현상도 잘 작동합니다. 근데 좀 여담인데 그래서 이 퍼센트 엔드를 안 쓰고 흔히 컴과 원에서는 엔드라고 쓰잖아요. 근데 넘파에서는 엔드는 지원되지 않아요. 엔드는 넘파이 사이에서 정해지지 않고 꼭 이런 퍼센트 엔드를 써줘야 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적당히 설명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이 브로드캐스팅인 건데 이거는 그 아까 말했다시피 쉐입이 다르면 일반적으로 연산이 정해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X1은 이렇게 사건만 쉐입인데 X2는
쉐입이 2,였다 합시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x1 and x2 같은 연산이 정하지 않거든요. 콤마랑 2,2 사이에선 연산이 정해되지 않는다 하고, 근데 예외적으로 쉐입 다른데 연산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과정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목적을 먼저 배우기 위해서 그냥 순수 작동 과정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차원수를 맞춰줘요. 그냥 말 그대로 엔디멘션을 맞춰주는데, 예를 들어 얘는 4콤마는 엔디멘션 1이고 얘는 차원이 2잖아요. 그럼 이 앞에 그냥 차원이 작은 거 앞에 엑시스의 쉐입이 크기가 1인 엑시스 추가해서 긍정 쉐입 맞춰줘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그냥 1,4로 바꿔주겠죠. 그거는 그냥 큰 대괄호 한번 더 씌운다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제 엑시스별로 크기가 다른 엑시스가 있나 한번 살펴봐요. 그럼 이 경우는 엑시스가 x1은 1,4가 되고 x는 2,2였겠죠. 그 만약에 두 개의 엑시스 다른데 하나가 1이다. 그럼 얘를 여러 개 복제해서 엑스를 맞춰줍니다. 그럼 이거는 위에 거는 그냥 PTFF에서 1,4가 됐으면은 이렇게 제걸 한번 더 써준 건데, 이거 엑스 하니까 얘를 복사해서 이런 형태로 맞춰줘요. 이런 복사까지는 해주는데, 그럼 얘는 안 된다. 하면 두 번째 엑스 볼 때 약배수 관계이긴 한데, 얘가 둘 중에 하나 꼭 1이 아니면 항상 이 브로드캐스팅 안 해주거든요. 딱 봤을 때 그냥 지금 x2가 뭐 값은 다 알겠지만 PT PT였을 딱 보면은 그냥 얘 두 개 복제해서 옆에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해주지 않아요. 약배수까지 고려하면 너무 고려된 게 많아진다고 봤는지, 그냥 이런 약배수 관계는 무시하고 그냥 하나 꼭 한 엑스의 쉐이프가 꼭 1일 때만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복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쉐이프가 똑같아졌다 한다면은 이제 복제된 데이터 상에서 이제 연산을 진행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방금 x2가 쉐이프가 이런 2,2가 아니라 이렇게 인덱션에서 막 2,1이었다. 2,1이었다. 잠시만요. 방금 X형과 X 설명을 좀 바꾼 것 같은데 다들 이해를 잘 했겠죠? 못했다면 질문해주세요. 보였는데, 네, 좀 많이 보였네요.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못 맞춰서 급하게는 정신이 없네요. 조금만 수업 시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죄송해요. 근데 지금 진짜 너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x1이 이렇게 4콤마 쉐입 가지고 있고, x2가 이렇게 2콤마 쉐입 가지고 있다.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x1이 지금 4콤마고, x2가 2,1이니까, 첫 번째 엔디멘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1을, 엑시스 크기가 1인 행을 추가해주고, 얘를 복제해서 2,4를 만들어주고, 얘도 복제 4,를 만들어줘서 잘 연산이 될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은,
일반해졌네요. 그러면 쉐입이 2,4로 잘 브로드캐스팅 되어서 벡터 연산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아까와 같이 이렇게 그 크기마다 연산이 일어나는 걸 벡터 연산이 비슷하다 해서 벡터 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예를 보면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크게 다는데, 얘가 세개 복제돼서 더해져서 11, 21, 31, 40이 더해지고, 아래도 10, 20, 30, 40 더해진 걸 볼 수 있죠.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방금 말하려고 했던 거를 잘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세부적인 예시나 사실 제가 오늘 시간 좀 올린 관계로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잘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 진짜 마지막 주제로 집계함수라는 것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집계함수가 우리가 흔히 파이썬에서 막 이런 반복하는 기체가 있을 때 그래서 갑자기 다 더하는 걸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파에서 그냥 깔끔하게 메소드 정해줬거든요. 예를 들어 이걸 다 더한 걸 그냥 썸이라고 썸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잘 계산 가능해줬어요. mp.sum 어레이로도 되고요. 그 외에도 그냥 평균, 미니멈, 최대값, 그 argmin이라고 이제 미니멈 값의 인덱스, argmax 최대값의 인덱스, 그 퍼센타일 확통 얼마일까 모르겠죠 아직. 그 사분위수로 해서 가장 작은 거에서 이제 사분위수 이제 합이 25% 값이 무엇인가? 이 경우는 완전 합이 5% 값이 없으니까 3과 4의 3대1 내분해서 3.75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합이 25% 값을 뻗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그냥 집계함수에 자잘한 집계함수가 많아서 이거는 PDF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넘긴 했는데 이거는 수업은 아마 제가 30분까지 하고 생徒한테 40분부터 하라고 말해줄게요. 딱 뭔가 12시에 끝나게. 그리고 이 고차원 데이터에서도 행렬 이런 집계함수 잘 작동하는 게 아까 그렇게 축을 강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 엑셀 지정을 정하는 해당 축으로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엑셀 제로의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 이거 전체가 하나 엑셀 제로니까 엑셀 제로가 이 1, 5, 9 하나 엑셀 제로라고 봐서 그래서 이렇게 엑셀 제로에서 미니멈 구하는 각 열에서 최소값 1열에서 최소값, 2열에서 최소값, 3열 최소값을 뽑아서 1, 2, 3, 4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최대값 x1로 해도 2행에서 최대 2행에서 최대 2행에서 최대 잘 나오고요. 이건 원래 하려고 냅뒀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이건 모두 한번 돌려보면서 코드에 기록할 짚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여기서 나온 프로드는 그 수학에서는 큰 파일을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시그마 말고 썸 말고 그냥 다 곱하는 걸로. 그리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컨버터 때 열심히 배운 정렬 같은 것도 다 정의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30, 10, 50, 60, 0, 40, 20처럼 정렬되지 않은 걸 넣어줘도 수월성 봐서 정렬되게. 얘는 이것도 잡설인데 좀 중요한 잡설이라서 딴 거는 다 인덱싱이나 아니면 리쉐이프나 다 그러니까 실행만 다 변하지 않고 대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솔트는 대입을 안 해줘도 변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np.solt는 변환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잡설이라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얘도 argmin이나 argmax처럼 argsequence에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렬했을 때 인덱스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렬하면은 0이 맨 앞에 야 되는데 0을 넣는 게 아니라 array에서 0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넣어요. 네, 0이 0, 1, 2, 3, 4에서 인덱스 4 있으니까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이 있는 1이 나오고
그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얘로 팬시 인덱스를 하면은 이제 다 정렬된 게 나오겠죠?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나요, 다들? 이해가 안 됐으면 말을 해줘도 돼요. 말해도 돼요. 이거는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네, 괜찮나요? 이해가 되나요, 이거 다? 됐다. 아무도 말이 없는 걸 봐서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고참 데이터에서 아까 집계함수에서 행을 지정해줬던 것처럼 이런 거에서 행을 지정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이따 보고 엑시스 0을 하면은 이제 이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정렬해주고요. 60, 30에서 30이 작으니까 30이 올라가고 60이 내려가죠. 그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만약에 40이었으면은 이 3열에서는 이 위에 게 더 작잖아요. 그럼 또 3열에서는 그냥 위에 게 작게 해서 항상 각각 열에 대해서 이제 해준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꼭 이 행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이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당연히 엑시스 1도 되고요. 만약에 엑시스 지정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가장 안쪽에 있는 엑시스, 마지막 엑시스 지정해서 그걸 디폴트 값에서 작동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제가 시간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다시 나눠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 같네요. 오랜만에 수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냥 복습하다가 수업에 그러니까 질문이 있다, 아니면 그냥 혼자 공부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편하게 카톡방이나 아니면 개인 카톡이나 해서 연락 좀 좋을 것 같아요. 1교시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2교시 수업은 10시 40분에 승격을 이어서 할게요.